안녕하세요. 승금촛대TV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방송 분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회를 마치고 이틀 만인가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지금 된 상태죠. 그 전에 계셨던 두 분은 자진 사퇴도 하시고 이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EBS까지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는 왜 그럴까? EBS는 대학 입시 관련된 교육하는 분야 아니에요. 근데 그 EBS까지 정권에서 사장 자리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EBS도 표현상 그렇지만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르게 해석이 되질 않고, 지금 정권이 일부 세력, 뉴라이트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일부 세력과 연계해서 EBS가 결국은 교육 분야니까 역사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그 기저에는 영구집권 내지는 장기집권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뉴라이트와 일부 내각제 세력이 연합을 해서 혹시 일본식 내각제를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일본이 자민당이 6, 70년 집권하고 있죠. 지지율이 떨어져서 기시다가 요번에 나오질 않았어요. 역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총리가 바뀌면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요번에도 다시 지지율 반등을 위한 포석이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제 하다못해 따라할 게 없어서 정치 시스템이나 구도까지 일본을 따라가려고 하시나요? 저는 참 우려됩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나름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하고는 문화 자체도 다르고. 그럼 우리에 맞는 민주주의와 경제 제도가 있어야지, 다 일본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종하는 듯한 전권 국정 운영을 하시면 국민들 자존감 상실되고 자존심 짓밟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치다르시다가 1995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구 조선총독부 자리 해체했죠.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거네요. 그 자리에 혹시 야스쿠니 신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까지 돼요. 더 나가서 어떤 걱정까지 되냐면,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안보실장들은 다 바뀌는데 아직 계속 있죠. 4명이나 지금 바뀌는 상황에서 사실 실권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공공방송에 나와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가해자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피해자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모르고. 법을 중요시한다면서요, 지금 정부가, 정권이.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본 마음 헤아리는 시다발입니까? 안보실 1차장이 일국에 사퇴하셔야 돼요. 대국민 사과하고. 참 뉴스만 보면 아이 힘들어져요. 마음. 그리고 의욕이 나질 않습니다.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국민을 왜 그렇게 해요? 어렵게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그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까? 번아웃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국가 발전을 생각을 해야지. 국가 장악만 생각하시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권이 어떻게 탄핵만 방어하면 된다라는 그런 베이스를 깔고 국정 운영을 한다는 그런 기시감이 들게, 국민들이 그런 마음이 들게 불안하게 국정 운영을 하시면 이 국민들이 제대로 경제활동 할 수 있겠어요? 잠이나 제대로 자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미지급한 급여가 1조 2천억 육박하잖아요. 신용카드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늘어나요 지금. 그래서 그게 거품이라는 거지. 지난번에 주가 폭락했을 때 그날 그 월요일 날 의미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단기간에 오른 거에 대한 조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위험하다. AI에 대한 거품에 대한 문제. 성과가 없으니까요. 투자는 6천억 불 했는데 AI로 해서 벌어들인 거는 45억 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지금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폭락을 한 거예요. 거품이다. 이거 아직까지. 차세대 산업인 건 맞지만 주가가 지금 정도까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음선이 길게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이 음선 길게 나타나는 거는 상당히 유의 있게 좀 봐야 돼요. 아니면 음선이 안 나타나고 시초가부터
바닥을 쳐가지고 공간이 나타난 그런 곳은 아주 위험한 신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가지수 그 그래프에서. 제가 한 2년 증권회사 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매일 그려나갔어요. 신입사원. 근데 그 긴 음선, 긴 양선, 또 공간이 생긴 부분은 아주 위험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하셔라. 현금 비중 늘리시고 오를 때마다 조금씩 현금 보유를 늘리라. 이렇게 한번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경제 어렵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지급 급여가 1조 2천억에 지금 IMF 사태가 나가지고 거기에 연관되신 분들도 6만 10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문제가 생기게 있어요. 도미노 현상으로. 지금 뭐 한 2조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펀드나 어떤 금융 사고 나면 기본이 줬다니 이거 참 문제 있습니다. 정말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저 경제 관료나 그 정부에 계신 분들도 각성을 하시고 더 연구하시고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실물 시장을. 실물 시장이 비치면 그 그림자가 금융 시장이에요. 실물 시장을 안 보니까 그림자를 못 보는 거야. 그거는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그림자를 제거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물론 대기업의 연구소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애널리스트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인간 영역 아닙니까? 공공 부분에서 위험 신호를 알려야죠. 그것도 하나의 저는 정부의 의무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자고 일어나면 생기고 참 가게 손님은 줄고 줘야 될 돈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받을 돈은 늦게 들어가는 것 같고 서민의 생활이 지금 그래요. 제가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세 자영업자 현실이 그래요. 더운 날씨에 정말 말단 중간관리자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특히 지자체에 계신 공무원분들. 문제는 고급 고위직 공무원들, 장차관급들 님이라는 말을 내가 안 붙이는 이유가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이런 데 나와서 대답하는 말씨나 언행을 보면 국민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대표가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 국민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쌈딱이요, 쌈딱. 국민들하고 뭐 한바탕 하러 나왔습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죄인처럼 하라는 게 아니야. 기본적인 매너나 자세가 돼 있어야지.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무서워할 거 없다. 당당히 맞서라.
그게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의회 마인드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의회주의가 실종된 게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장차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고 얘기하면서 대빠꾸치고 마음대로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이면은 이거 완전히 나라 이거 개판인 거 아니에요. 품격이 자체가 없어졌어, 내가 보면. 생태계가 붕괴되다 보니까, 전 분야 붕괴되다 보니까 고위 공무원직들까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다 붕괴된 것 같아, 이게. 바로 서세요, 다. 그리고 제자리로 생태계가 와야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을 때 집단지성이 침묵으로 행동했나요? 침묵으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역사의 변곡점에는 국민이 함께했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집단지성을 최대한 표현을 했어요. 물론 집단지성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죠. 이번 정권 보면서. 그래서 이게 다수결 원칙이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다수결 원칙도. 이제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반 이상 남았잖아요. 올바로 서라. 또 무너진 모든 분야의 생태계 다시 다 되돌려 놓고 국민들한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그 앞에서 대국민 사죄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셔라. 마지막 기회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집단지성, 국민들이 침묵으로만 이렇게 있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가 없다. 바로 서는 기회를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